와, 저건 타고난 재능이야. 우리는 유튜브나 SNS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할 핑계를 찾곤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선을 긋고 뒤돌아서죠. 하지만 당신이 매번 결심만 하다 제자리 걸음인 진짜 이유는 결코 재능이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성장을 만드는 과학적인 시스템과 구조가 당신의 일상에 없었을 뿐입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뇌는 반복하는 행동에 맞춰 실제 물리적으로 변하며 누구나 몰입의 환경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노력이나 타고난 머리 없이도 나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이 압도적인 성장의 설계도를 이해한다면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줄 이 확실한 방법과 인생을 바꾸는 루틴의 힘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재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는 수학 머리가 있고 누구는 예체능 재능이 있다고 나누죠. 수능을 보고 나면 결과에 따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역시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니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께 배우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그게 정말 머리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방법의 차이일까요? 서울대 어느 교수님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성적이 중간쯤 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너희는 원래 똑똑해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너희는 노력을 잘해라고 말했습니다. 석 달 뒤 성적을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그대로였지만 노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수하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어려운 문제를 피했습니다.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틀려도 괜찮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고요. 재능이라는 말은 위안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독입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재능 탓으로 돌리면 편하거든요.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재능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구조를 믿었죠.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기억하시나요?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사람들은 역시 천재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의 연습 방식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는 어려운 곡을 만나면 전체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마디 딱 하나만 빼서 100번, 200번 연습했어요. 손가락 위치만 따로 연습하고 페달 타이밍만 따로 연습했죠. 이게 구조적 연습입니다. 전체를 하루 4시간 연습하는 사람보다 문제 구간 30분 집중하는 사람이 더 빨리 늡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장에 가면 두 부류가 보입니다. 한 부류는 기구마다 한 세트씩 빠르게 돌죠. 다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려고요. 다른 부류는 딱 두세 가지 동작만 합니다. 대신 자세를 거울로 계속 확인하고 무게를 조금씩 올리면서 정확하게 반복하죠. 석 달 뒤 몸이 변한 사람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였어요. 이런 구조는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게임을 생각해보세요. 롤이든 배그든 처음엔 다 못하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하죠. 왜냐하면 구조가 잘 짜여 있으니까요. 레벨이 하나씩 오르고 아이템이 하나씩 생기고 매번 죽을 때마다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 공부는 왜 3일 만에 포기할까요? 구조가 없으니까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모르고 목표도 애매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뭔가를 반복하면 뇌가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해마가 일반인보다 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왼손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발달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뇌가 거기에 맞춰서 변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실제로 안 해도 상상만 해도 뇌가 변해요. 피아니스트들에게 머릿속으로만 연주하라고 했더니 진짜 뇌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자유투를 상상만 해도 성공률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연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움직임을 상상하고 발음을 속으로 따라하고 동작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실제로 실력이 늡니다. 뇌는 반복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행동은 점점 쉬워지고 자동화돼요. 처음 자전거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넘어질 것 같아서 온 신경을 집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각 없이 타죠. 심지어 통화하면서도 타요. 이게 뇌가 바뀐 증거입니다. 처음엔 의식적 노력이 필요했던 일이 나중에는 무의식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하나요?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은 하루에 150번 확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번 휴대폰을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었거든요. 카톡이든 좋아요든 댓글이든요. 그래서 뇌는 휴대폰을 보면 보상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반복은 무섭습니다. 좋은 것도 습관이 되고 나쁜 것도 습관이 되니까요. 직장인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영어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지하철에서 30분이요.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왜 그럴까요? 집중을 안 해서입니다. 귀에는 영어가 들리는데 눈은 웹툰을 보고 있었거든요. 뇌는 영어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수진 씨는 똑같이 30분을 씁니다. 근데 방식이 달라요. 한 문장을 듣고 멈춥니다. 그리고 따라 말해봐요. 안 들리면 다시 돌리고, 발음이 이상하면 녹음해서 비교하죠. 30분 동안 겨우 10문장을 합니다. 근데 1년 뒤 영어 실력은 수진 씨가 훨씬 늘었어요. 양이 아니라 집중도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의도적 연습입니다. 편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기타를 예로 들어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는 곡을 계속 칩니다. 기분도 좋고 잘 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그냥 놀이죠. 진짜 연습은 안 되는 코드 하나만 100번 치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대부분 안 합니다. 근데 늘려면 해야 해요. 운동도 똑같습니다. 너무 쉬우면 근육이 안 찢어지고 너무 힘들면 다칩니다. 딱 오늘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무거운 게 최적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너무 쉬운 문제만 풀면 안 늘고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면 포기합니다. 지금 실력보다 딱 한 단계 어려운 게 성장 구간입니다. 실수는 성장의 신호입니다.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7번 넘어진대요. 한 달이면 500번입니다. 근데 포기 안 하잖아요. 넘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뇌는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결국 걷게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다. 실수를 하면 부끄러워하죠. 틀리는 게 창피하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실수가 없으면 배움도 없거든요. 일본에는 카이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은 실패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도요타는 이 방식으로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가 됐죠. 직원들이 실수를 보고하면 칭찬을 받았어요. 덕분에 문제를 빨리 찾아서 고칠 수 있었거든요. 매년 1월이 되면 헬스장이 붐빕니다. 올해는 꼭 살 빼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죠. 근데 2월이 되면 한산해져요. 작심삼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목표만 있고 시스템이 없어서예요. 목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0kg 빼기, 토익 900점 받기, 책 12권 읽기. 그럴싸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목표는 결과를 말할 뿐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엔 의지로 버팁니다. 근데 의지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바닥나죠. 시스템은 다릅니다. 저녁 6시 이후 탄수화물 안 먹기, 출근길 지하철에서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자기 전 10분 책 읽기. 이건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 되는 겁니다. 루틴은 자동이에요. 생각 안 해도 몸이 움직이거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재능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그들은 금메달을 목표로 안 잡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수영장 가기, 훈련 끝나고 단백질 50g 먹기, 밤 10시 전에 자기, 코치 피드백 바로 노트에 기록하기. 이런 시스템을 사계절 내내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메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습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하루 1%씩 나아지면 1년 뒤에는 37배가 됩니다. 37%가 아니라 37배요. 복리의 마법이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1%씩 나빠지면 1년 뒤엔 거의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꿔요. 영국 사이클팀 이야기를 해볼게요. 110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단 한 개도 못 땄습니다. 완전 꼴찌팀이었죠. 그런데 2003년에 새 감독이 왔어요.
그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걸 1%씩 개선했어요. 자전거 안장을 살짝 더 편하게 바꿨고 타이어 공기압을 최적화했어요. 선수들 베개를 바꿔서 수면의 질을 높였죠. 심지어 트럭 내부를 흰색으로 칠했어요. 자전거에 먼지가 묻는 걸 빨리 발견하려고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 합치니까 엄청난 차이가 됐어요. 5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8개나 땄고 그 다음 런던 올림픽에선 12개를 땄습니다. 1%의 힘이었어요. 환경 설계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지력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 약합니다.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 먹고 싶고 침대가 보이면 눕고 싶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를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운동복을 침대 위에 놓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은 쉽게 만들고 안 하고 싶은 일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카지노를 생각해 보세요. 왜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을까요? 시계도 없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도박하라고요. 술도 공짜로 줍니다. 판단력을 흐리려고요. 나가는 출구는 복잡하게 만들고 들어오는 입구는 쉽게 만들죠. 이게 환경 설계예요. 그들은 당신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환경이 더 강하니까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기타를 벽에 걸어 놓으세요. 지나갈 때마다 보이게요. 그럼 그냥 한번 짚게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싶으면 집에 책을 여기저기 놓으세요. 화장실에 놓고 식탁에도 놓고요. 심심하면 자연스럽게 펼치게 됩니다.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화를 현관에 두세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게요. 그럼 신고 나가게 돼 있어요. 2분법 규칙도 좋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데 2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명상하려고 30분 앉을 필요 없어요. 그냥 2분만 앉으세요. 조깅하려고 5km 뛸 필요 없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세요.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게 돼 있거든요. 어려운 건 시작이지 지속이 아니에요.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빠져든 순간요. 게임하다가 새벽이 된 것처럼, 책 읽다가 밤을 샌 것처럼요. 그걸 몰입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됩니다. 몰입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명확한 목표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해요. 둘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이에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하죠. 셋째는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져요. 딱 내 실력보다 4% 정도 어려운 게 최고예요. 게임이 왜 재밌을까요? 이 3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니까요. 목표는 분명하죠. 적 처치하고 레벨 올리고 아이템 먹기. 피드백은 즉각적이에요. 공격하면 바로 데미지가 보이고 경험치가 쌓이죠. 난이도는 완벽해요. 레벨 올리면 적도 강해지고 새 지역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밤새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목표를 쪼개세요. 오늘은 이 단원 문제 10개 풀기. 피드백을 즉시 받으세요. 틀린 건 바로 확인하기. 난이도를 조절하세요. 80%는 맞고 20%는 틀릴 정도로요. 이렇게 하면 공부도 게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아야 지속돼요. 하루 2시간 운동하겠다는 목표는 사흘 가고 하루 10분 스쿼트 하겠다는 목표는 1년 갑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하루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아 보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물을 주면 어느 날 싹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토마토가 열려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매일의 물 한 컵이 쌓인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루 단어 10개 외우는 게 티가 안 나요. 한 달에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년 하면 3,650개예요. 웬만한 영어책은 다 읽습니다. 하루 10분 기타 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1년이면 60시간이에요. 웬만한 노래는 다 칠 수 있어요. 무섭죠? 매일 하면요. 근데 반대도 무섭습니다. 하루 과자 한 봉지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1년이면 365봉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에요. 루틴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에요. 작은 시스템이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딱 하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재능은 없습니다. 연습 방법만 있을 뿐이에요. 뇌는 변합니다. 반복하면 자동화돼요. 실수는 신호입니다. 성장 중이라는 거죠. 목표보다 시스템이에요. 의지보다 환경이고요. 몰입은 조건이에요. 만들 수 있어요. 변화는 작아야 해요. 지속되려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정하세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조적으로 잘하고 싶은 딱 한 가지요. 5개 말고 1개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을 설계하세요. 그걸 하기 쉽게요. 도구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방해 요소는 치우고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록하세요. 오늘 뭘 했는지 내일 뭘 할지요. 엑셀이든 노트든 앱이든 상관없어요. 기록하면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왔는지가요. 6개월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오늘 뭘 정하느냐에 달렸어요. 기타 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코딩하는 사람, 영어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요. 뭐가 됐든 당신은 될 수 있어요. 모든 전문가는 초보였습니다. 차이는 그들에게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알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만드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과정을 보세요.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그게 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6개월은 금방 와요. 그때 후회할 건가요? 감사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